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토요일 아침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슈퍼챗을 쏘시고 이러시니까 소피아 선님 감사드리고 미국에서 소중한 영상 감사히 시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미님도 오마이TV 1단계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정민의 코너스톤 아무도 모르는 책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홍정민의 코너스톤이 누가 아는 책이 아니야.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네. 말을 해줘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갖다 네. 주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저는 받았어요. 거죠. 하려고 했는데 늦게 오셨어요, 교수님이. 아, 저는 그렇습니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홍정민의 코너스톤. 네. 마케팅.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얘기할 거 무슨 책이에요? 모르지 안 봤으니까. 비밀입니다. 이거 티저 받겠다. 모른다는 걸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세상. 아니 오면서 책이 저 테이블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뭔 책이지? 보니까 홍정민이야. 그래서 왜 나는 안 줬지?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이준 위원장이 준 건가 보다. 네, 맞아요. 네. 그 책이 올려 있었어요. 테이블에. 네, 네. 홍정민 전 의원님께서 네네. 이제 이번에 책을 발간하셔가지고 네네. 저희한테 주면서 최진봉 교수님한테는 안 드릴 거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들켰습니다. 뭐 소개하기 전부터 이렇게 서로 얘기 나와줘서 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입니다. 네. 홍정민 전 의원님. 네, 홍정민입니다. 고향이시죠, 고향. 네, 그리고 감기 걸려 있는 강성필. 바이러스. 안녕하세요, 강승필 부대변인. 네, 맞아, 부대변이지. 네, 근데 저를 잘 부대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분 저를. 부대변이 많잖아요, 근데 민주당에. 네, 많죠.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원래는 네네. 부대변인은 뭐 한 30명 정도씩 됐었어요. 근데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확 줄여가지고 6명만 뽑았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번에 그러다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37명 제가 명단을 봤습니다. 지방선거? 대선 지방선거 4년 전? 앞두고 앞두고. 아까 분명히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세요? 감기 때문에 약간 감기 때문에. 약 먹고 왔어요? 기분이 일단 안 좋아요. 왜요? 감기에 걸려서. 누구한테 옮으신 거예요? 진짜. 뭐 누가 어제 좀 만나신 분. 옮긴 건 아닌 것 같고 옮긴 거 자체적으로 지금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수요일부터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요? 다소 목소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죄송합니다. 얼굴이 재밌으니까. 얼굴은 재밌지. 자, 뭐 잠깐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그리고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조사 의혹 관련해서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상설 특검이 현판식을 오늘 했고요. 원래 10시 하기로 돼 있는 좀 일찍 해가지고 네. 15분 일찍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특검 시작하면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네. 금방 끝내셨더라고. 네. 질문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지금 두 가지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두 가지 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동일하게 뭐야? 둘 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쏙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아니 그 이 두 가지 의혹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검찰 관련해서 네. 검찰이 얼마나 무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건데 네. 이지은 네. 위원장님 이 특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검찰의 조작 수사, 기소, 그다음에 기소해야 될 거는 불기소하고 뭐 불기소,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증거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검찰은 정말 지금까지 성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역을 깨부신다는 생각으로 정말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하나 또 이제 얘기를 나눠 보겠지만 네. 그 관봉권 띠지 사건은 정말 이상한 사건입니다. 네. 뭐냐면 이게 이 사건 자체가 뭐냐면 2018년도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2018년도에 건진이 정치자금법을 불법으로 수수했다 해가지고 건진한테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이 관봉권은 언제 받은 거냐면 2022년 5월 13일이라고 딱 찍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거를 압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국회에서 김영민 의원님이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걸 왜 가지고 왔냐라고 네. 물었더니 어차피 나중에 추징하고 몰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갖고 온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징 명령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갖고 온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띠지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압수를 했으면 압수 목록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록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목록이 없냐라고 물었더니 아 그거는 누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제 박은정 검사가 질문했더니 그렇게 대답
대답을 했고, 박은정 의원이 네, 박은정 의원이 네.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 뒤에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없었던 것처럼 하다가 들통이 난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증거 인멸을 했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압수수색을 하러 갔어요. 작년 말에 압수수색을 네. 하러 갔는데 전혀 상관없는 게 나왔지만 2022년 5월 13일이네. 5월 10일 날 그 누구죠? 윤석열이 취임을 했잖아요. 네. 이거 윤석열의 관본권이네. 윤석열이 대통령실 특활비 관본권이네 싶어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와서 이거 그냥 표시 안 나게 증거인멸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설마 그렇게 했겠어? 검사는 지금까지 이런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뭐 유흥주점이라든지 어디 가서 장부를 압수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경찰, 검사, 판사, 정치인 싹 다 있어요. 여기에서 경찰 일단 다 털어서 조사하고 네.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야당 주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 불러서 조사하고 네. 검사 부분 싹 빼버립니다. 아예 증거에서 빼버려요. 이런 짓들을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도 가서 상관도 없는 거 갖고 와서 인멸을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어떤 의도로 압수를 했고 이 띠지가 왜 없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네. 된다. 일단은 이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네. 이렇게 외압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증거 인멸하고. 근데 이제 일단은 아직 왜 상설특검이 쿠팡하고 관본권을 같이 하지라고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게 뭐냐면 별개의 건입니다. 완전히 뭐 연결된 건은 아닌데 검찰 조직이 이게 특정 대상, 그러니까 관본권은 이제 정권 실세,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뭐 V0 그리고 쿠팡은이라는 거대 기업을 네. 봐주기 위해서 수사권을 남용했다라는 그 공통점으로 이제 하나의 상설특검으로 묶었는데요. 지금 관본권은 이지은 위원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핵심은 그래서 그 윗선이 누구였고 그래서 수사 외압의 동기가 뭐였는지 밝히는 게 이 상설특검의 핵심 미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밝히지 봤더니 지금 검찰의 지휘 라인을 보면 당시에 아까 이제 실수하고 덮어주고 한 게 당시 수사관들을 직접 관리 감독한 부서장인 이 박건욱 부장검사 있습니다. 네. 그 위에 청문회 나와서 되게 유명해진 그 이희동 차장검사가 있습니다. 네. 되게 좀 재수 없었죠. 그리고 그 위에 남부지검장 신흥석 지검장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는 이름 못 들어봤는데 그 위에 이제 심우정이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네. 그리고 심우정은 그 V0 김건희의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네. 이제 특검이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의혹을 갖는 건 뭐냐면 이 건진법사가 윤석열 부부랑 친한데 건진법사 거기를 압수수색하다가 관본권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의 출처가 드러나면 정권의 치명적이니 덮으라라는 이제 오더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접근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네. 강성필 부대변인은 이 두 사안 지금 특검이 출발했잖아요. 상설 네네네. 특검이 관본권 띠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쿠팡 이거 수사 덮은 거 그렇죠. 어떻게 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일단 뭐 이제 증거를 따라서 잘 조사를 해주길 바라는데 네.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네. 사실 이제 검찰의 그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정의로운 검사가 어쨌든 사회 약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싸웠는데 그것을 쿠팡이라는 거대 기업과 결탁한 나쁜 검사가 오히려 그 담당 검사를 패싱하고 또 무력화시켜버리고 또 본인들의 이권에 맞게 그렇게 이제 일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 의혹인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또 검찰이 또 이 관본권 띠지를 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을 또 숨기려고 했던 거. 네. 그러니까 둘 다 검찰의 비위 행위로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관본권 띠지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의아한 점 하나가 뭐냐면 네. 이제 관본권 띠지를 분실했고 왜 분실했느냐 누가 시켰느냐 분실했는데 이걸 왜 은폐했느냐 4달 동안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정작 이 관본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진에게는 별로 마이크를 갖다 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건진이 얘기를 하면 다 풀릴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건진에 대한 수사도 왜냐하면 건진이 요즘은 진실을 좀 말할 맞아요.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네, 좀 네.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진을 조금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좀 줘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 그 국력을 조금 낭비를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 관본권 띠지 관련해서 그 최재혁 검사가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네. 참 그 박은정 의원이 시원하게 말했더라고요. 자기 수사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라고 하니까 관본권 띠지도 잊어먹은 사람이 무슨 자랑 어디가 자랑스럽냐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게 네. 근데 그러면서도 그 거만한 표정 네. 그래서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번 특검이 제대로 잘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 그 잘못된 수사 관행들을 밝혀내는 네.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좀 되기를 네, 기대하고요.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건진이 목걸이 네.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받아서 전달 안 했다고 하다가 이제 김건희한테 전달했다라고 네, 이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김건희를 봐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맞아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수사에 협조를 했을 경우에 네. 본인한테 좀 이제 플리바게닝이라든지 형량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정말 건진이 이거 누구한테 받았는지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건진의 형량을 조금 낮춰준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가능하다면 정말 이제 생각보다 일이 조금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쿠팡은